네, 안녕하세요. 저 KTH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헌웅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솔루션, 여기서 말하는 솔루션은 우리 아틀라시안 라인업과 그 다음에 도커, 쿠버네티스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을 거고요. 이것들을 활용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자동화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례 중심으로 발표를 드릴 겁니다. 이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쓰긴 썼는데요. 들으시면 아주 극단적이 아니라는 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데브옵스 팀입니다. 자,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저희 회사가 이런 관련된 ADLM 솔루션들을 어떻게 도입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한 2분 정도 동영상이니까요. 잠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 하이텔에서 시작한 우리의 도전은 2000년대 파란 포털과 스마트 모바일 사업을 거쳐 2017년 현재 ICT 기반의 콘텐츠, 커머스 분야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이제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국내 1위의 T커머스 K쇼핑, 국내 최대 디지털 콘텐츠 전문 투자 배급사, KT그룹 ICT 사업의 핵심 이네이블러.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세상에 새로움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을 선택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단단히 잡고 흔들리지 않는 KTH만의 기업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낸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진화와 혁신을 통해 자랑스러운 오늘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내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기술을 잇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기술 기반의 미디어 앤 커머스 프론티어, 우리는 KTH입니다.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죄송한 질문인데 KTH라는 회사를 아시는 분은 살짝 손가락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엄청 많이 들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좀 전에 네이버에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예전에는 파란이라는 포탈을 운영을 했었던 회사고 그 훨씬 이전에는 여러분들 PC통신 아시죠? 하이텔이라는 것도 운영을 했던 회사고 현재는 지금 K쇼핑이라는 TV 커머스 쇼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권 그리고 ICT 기술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한 2009년까지는 이런 ADLM이나 이슈 트래킹 용도로 저희가 트랙이나 멘티스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2010년에 저희가 최초로 지금 지라랑 컨플루언스 PCI 4.1 버전을 도입을 했고요. 2011년에는 별도의 아이디 계정으로 쓰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 인사DB와 연동을 해서 액티브 디렉토리와 연동을 해서 모든 전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확장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물리장비에서 운영하던 것들을 여러분들 시트릭스사의 젠이라는 그런 가상 서버 기반으로 모두 변경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금 2015년에 저희가 뱀브나 비트버켓을 도입을 하면서 ADLM 라인업 제품들을 전면 개선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고 17년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서비스 데스크를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꼭 개발이 아니더라도 비개발적인 부분에서의 프로세스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핫한 CI/CD, 즉 자동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가상화 컨테이너와의 결합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DLM에 대한 부분입니다. ADLM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아틀라시안 솔루션 라인업을 이용을 해서 저희 회사가 ADLM 프로세스와 그 개발 환경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라랑 컴플러스를 이용한 우리 상용 배포나 장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KTH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ADLM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상용 환경과 개발 환경,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환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희는 도커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슈 트래킹이나 태스크 관리, 추적, 결함 관리 등을 위해서 지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설계 문서는 최소한 우리가 위키 기반의 컴플런스 형태로 관리를 하자라고 해서 컴플런스를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비트버켓과 뱀부를 도입을 해서 소스를 한 곳에 저장을 하고 Git 기반이죠. 소스를 한 곳에 저장을 하고 여기서 핵심은 저희가 이제 풀 리퀘스트라는 기능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동료 검토라든지 승인, 커미터들에 대한 그런 코드 인스펙션들을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물론 CI/CD를 위해서 저희가 뱀부를 이용을 하였고요. 자, 이게 저희가 구성한 ADLM 환경이고요. 기본적인 워크플로우는 저희도 거의 지금 지라의 기본 워크플로우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라나 컴플런스나 이런 것들이 그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쉽고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커스터마이징을 하면 할수록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용을 많이 해야 되고 기본적인 틀은 해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지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워크플로우, 투두, 인프로그레스, 인리뷰, 리오픈, 돈 형태로 ADLM 프로세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요구사항이 발생을 하면 이슈나 태스크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인프로그레스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개발자들은 코드 개발을 하고 브랜치를 만들고 커밋을 하면 거기서 풀 리퀘스트라는 기능을 위해서 동료 검토나 커미터들이 이 코드에 대한 인스펙션들을 해주죠. 물론 자동화적인 그 코드 인스펙션은 별도의 툴을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고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이건 배포 가능해 라고 하면 머지가 되고 실제로 트리거에 의해서 빌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최종 확인 후에 릴리즈가 되는 형태인 거죠. 물론 테스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리오픈을 해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저희는 계속 지금 통합 개발 환경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저희가 상용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은 장애가 발생을 하면 과거에는 상용 배포 관리 대장, 장애 관리 대장들을 만들어서 썼어요.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씩 써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별도의 엑셀로도 관리를 하기도 했었고 게시판이나 뭐 이런 별도의 툴을 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보고자 저희는 컴플런스와 지라를 연동을 했습니다. 컴플런스 자체에서 많은 그 플러그인이나 매크로들이 지원이 돼요. 그 중에 이제 플러그인을 하나 사용을 해서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꾹쭉 그 지라의 그런 장애나 상용 배포 이력들을 리스트업을 하게 되고요. 이쪽에는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하면 지라에 있는 이런 등록 화면, 크리에이트 화면들을 불러올 수가 있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개발자 나름대로 여기서 작성을 하게 되면 태스크가 당연히 생성이 될 거고요. 관리자 사이드에서는 그냥 이 리스트만 보고 바로 작업 승인을 해서 작업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거 해서 좋은 점은요. 이렇게 해서 쌓인 데이터들이 지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차트나 통계 툴 가지고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개발자들도 두 번 작업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에 서비스 데스크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기술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그 기술본부에서는 뭐 예를 들어 도메인을 바꿔주세요, 서버 설치를 해주세요, 그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자바 개발자가 필요해요, iOS 앱 개발자가 필요해요, 이런 요청들이 수시로 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별도의 게시판이나 메일, 전화 뭐 이런 형태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저희가 이 서비스 데스크를 도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자동화를 해보자라고 고민을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한 20개에서 30개 가량의 그 업무 요청들이 들어와요. 저희 기술자들에게. 기술 인력이 필요해요. 우리 DNS 바꿔주세요. 사람 필요해요. 이거 백업 해주세요.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조금 예쁘게 꾸몄어요. 꾸며서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고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는 보드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이메일이나 전화 말고요. 여기다 좀 올려주세요. 해서 뭐 2, 3개월 정도 이렇게 해봤죠. 그랬더니 이 시스템을 쓰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개발자들이나 직접 IT 인력들은 아니에요. BIT, 뭐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이나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분들이 쓰시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점점 지라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전화나 메일이나 별도의 여러 많은 수단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지라에 익숙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개발자들도 저희 회사에서는 초기에 그랬고 특히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도 지라나 위키에 대한 사용 거부감이 되게 심했었어요. 심지어는 2009년 뭐 이때쯤에는 지라가 어려워서 못 쓰겠대요. 위키가 어려워서 못 쓰겠대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아마 그런 사례들 다 조금씩은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강제화하고 일원화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진행을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너무 잘 쓰고 계시고요. 저희가 기술 요청 사항 이외에 이제 또 다른 수많은 뭐 법무 검토라든지 등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업무 요청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한 내년, 내후년까지는 전부 다 이 서비스 데스크로 일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개발자들한테 좀 와닿지 않으실 수는 있는데 지라를 도입하고 서비스 데스크를 도입하려고 지금 혹시라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런 데서는 한 번쯤 긍정적으로 고민하셔도 될 부분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반복적 결제 프로세스 자동화입니다. 뭐 다들 회사에 있으시니까 저희 회사는 전자결제라는 시스템을 써요. 아마 다 쓰실 거예요. 전자결제 시스템의 프로세스는 뭔가 작업이 있으면 걔를 품위를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 팀장님한테 혹은 본부장님한테 혹은 사장님한테 결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제를 받고 그 결제가 완료가 되면 뭔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물론 중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그걸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전자결제를 통해서 근거도 남기고 작업을 명확히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도 되게 반복적으로 그 정도 중요하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전자결제로 계속 진행을 하던 일부분을 지라 서비스 데스크 지라로 한번 녹여보자라고 저희들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네트워크의 변경이 필요하다거나 기타 이 정도 수준에 준하는 작업이 있다고 할 때 보통 개발자들이나 기술자들은 작업 계획서를 써요. 나는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이런 것들을 쓰고 그걸 가지고 전자결제 기한을 또 작성을 하고 그 작업 계획서를 첨부를 해요. 그리고 나면 우리 팀장님이 결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작업과 혹시 다른 관련된 그 유관부서들의 작업은 있나 확인을 하고 협조 결제를 또 받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본부장님이 결제를 해주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보통 빠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 한나절 이상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협조 결제하는 데서 막힐 수도 있고 누가 휴가면 결제가 늦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이 진행하고 종료되는 케이스가 저희 지라 적용 전이었다면 지금은 네트워크 변경 작업이 발생을 하면 바로 그냥 그 담당자가 지라 태스크를 작성을 하는데
그 안에 작업 계획을 다 전부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튼 하나 띡 누르면 뭐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메일이나 힙챗이나 뭐 슬랙이나 이런 쪽으로 다 그 티켓들이 노티가 되거든요. 노티가 되면 결제권자분들이 이게 자동 통보가 되고 승인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 우리 기술자들은 태스크만 작성하고 바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부서들에게도 동일한 협조 요청들이 날아가게 되고 작업이 종료가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시험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해본 결과 최대 50% 이상 효율이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건 이제 저희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저희 팀의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다른 팀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그걸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상당히 효율이 높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처리가 되면 기술자나 개발자 관점에서 작업 이력 관리가 굉장히 쉬워져요. 익숙한 지라를 통해서 그런 항목들이 관리가 되니까 그게 쉬워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작업 타입, 우리가 지라에서는 이슈 타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편리하게 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잘 쓸 수 있겠죠. 자, 살짝 중간에 정리를 한번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라를 쓰고 프로세스를 바꾸고 우리가 지라 서비스 데스크를 쓰고 뭐뭐뭐뭐가 바뀌었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한데 비개발 인력의 지라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저희는 지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이 기술자들이나 개발자들은 이제는 일을 두 번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라로 다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으니까요. 일을 두 번 하지 않으니까 업무 효율이 꽤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지라가 제일 편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업무 요청을 다 지라로 받고 서비스 데스크를 통해서 받다 보니까 이런 히스토리들이 쭉 남아요.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신입사원한테 다시 너 이 지라 서비스 데스크는 이렇게 쓰고 방화벽 개방 요청은 이렇게 하고 인력 요청을 이렇게 해야 돼.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자,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무슨 포털 검색창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필요한 검색어들을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하면 마치 자동 완성 기능처럼 제일 확률이 높은 아이를 추천을 해주고 바로 얘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된데 한 두 군데 혹은 네 군데 정도만 입력을 하면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별도의 교육이나 가이드가 없이 전반적인 그런 뭔가를 알려주고 가이드를 하기 위한 로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 관점에서 업무 요청자들, 업무 처리자들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좀 개발과 관련된 주제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부는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CI/CD를 위한 빌드, 디플로이 자동화 툴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그 디플로이나 빌드 하는 데만 쓰는 건 아니고 좀 사람 손이 좀 덜 가는 방향으로 뭔가 응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비트버킷이랑 뱀부를 이용을 해서 웹 서비스 자동 배포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뱀부 플러그인,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JMeter 플러그인인데요. 성능 시험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드 디플로이 자동화입니다. 우리가 웹서버, 엔진엑스든 아파치든 뭔가 컨피그레이션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반영하고 배포하고 그 다음에 SSL 인증서들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을 배포를 해요. 저희는 계속 지금 수작업으로 해왔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포탈이나 아니면은 혹은 뭐 쇼핑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장비의 대수가 되게 많아지죠. 단순히 뭐 2대, 4대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로 늘어나게 되는데 얘네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돼요. 실제로 과거에 저희도 그렇게 수작업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애가 많이 나는 거예요. 휴먼 에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간도 엄청 길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좀 꼼수 좀 부려서 줄여보자. 시간 좀 줄여보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인간이 손가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는 최대한 한번 줄여보자. 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를 정했어요. 우리가 엔진엑스 설정을 바꾸고 아파치 설정을 바꾸는 거 그냥 밴부로 하자. 그 다음에 SS 인증서 만료되는 시점에 약간의 수작업만 들여서 이런 것도 자동으로 좀 배포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요. 개선 내용은 이렇게 됐어요. 비트버켓 리파지토리의 컨피그레이션 파일들을 프로젝터에서 관리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브랜치 머지 시 밴부 빌드가 동작하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브랜치들은 좀 잠가놓고 인스펙션이나 그다음에 풀 리퀘스트가 끝나면 배포될 수 있고 머지될 수 있도록 뭔가 이런 몇 가지의 장치들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순차적으로 빌드되게. 왜냐하면 동시에 다 내려갔다 동시에 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뭔가 밴부 스크립트 안에 태스크 순서를 줘가지고 얘네들을 트리거링을 하나씩 하는 거죠. 1번이 죽으면 그냥 1번 반영하고 그 다음에 1번 반영이 끝나면 2번 반영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서 무중단이 가능하도록 일단 구성을 좀 하였습니다. 이 심플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기본 태스크고요. 예를 들어 다 만들어졌어요. 아티팩트가 다운로드 되면 여기에 SSH 태스크로 뭐 커맨드 미리 적어놓고 디렉토리 생성이라든지 파일 지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화되게 해놔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장비에 순차적으로 SCP 스크립트를 가지고 배포를 할 수 있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웹서버를 순차적으로 리스타트 시키는 이런 것들을 되게 플렉서블하게 우리들이 도입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저희는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다음 장에서 간단한 시연 동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는 이제 SSN 인증서 교체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쓰는 지라예요. 지라에서 먼저 이슈를 생성을 하죠. 3월 15일 날 인증서가 만료가 된대. 우리 바꿔야 돼. 그래서 태스크들을 쭉 입력을 하죠. 입력을 해서 붙여놓고 이제 리포터 지정하고 어사이닝 지정을 할 겁니다. 이거는 거의 모든 지라 프로세스니까 조금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팝업이 뿅 뜨죠? 개발자한테. 개발자가 이걸 받았어요. 드디어 받았어요. 그래서 인프로그레스 형태로 바뀌고 여기서 브랜치를 만듭니다. 개발 브랜치 만들고 레파지토리 정하고 그 다음에 이슈 타입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고 브랜치를 만들죠. 그럼 쭉 생겨요, 브랜치가.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자기 걸로 데리고 와야 되니까 클로닝을 해야겠죠. 클로닝 할 때 저희는 대부분 지금 소스 트리를 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틀라시안 제품이고요.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터미널 창에서 작업하는 걸 좀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 이 부분들은 데모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뭐 엔진엑스 컨피그레이션을 이렇게 바꿉니다. 혹은 이제 파일을 직접 카피하고 지웁니다. 이런 것들을 데모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 없이 자동화돼서 진행될 수도 있고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이클립스나 그다음에 인텔리제이 같은 IDE 툴에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안 보이시는데 이제 만료된 인증서를 삭제하고 교체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제 기세다가 올리네요, 저희가. 애들을 하고,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디프를 확인하는 것들은 개발자들 늘상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마스터로 머지를 하고요.
여기서는 요번 데모에서는 일단 커밋이나 어프로브 단계는 좀 생략을 아니 커밋이 아니고 그 커미터의 어프로브 단계는 생략을 했어요. 클릭하는 순간 벌써 이제 배포가 끝난 거죠. 마스터 브랜치에 그 빌드를 감지를 해서 자동 배포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인증서가 벌써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자동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를 보여주는 화면이에요. 이제 밴부 설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밴부 설정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이 부분은 작업 로그들을 좀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액션이나 빌드 플랜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 화면에서 보여질 텐데요. 네, 비트버킷 레파지토리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액션을 좀 보면 액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비는 5대 정도가 있었고요. 이 트리거가 이제 그 빌드가 되면 배포하세요, 동작하세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번 태스크의 경우에는 요거는 잠깐 웃으시라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1번 장비에는 빌드가 끝나고 배포를 하세요. 그 다음에 2번 장비에는 1번 장비가 끝나면 배포를 하세요를 몇 번 클릭하고 이런 설정만으로도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저희는 디플로이를 할 때 극단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극단적 자동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능 시험 환경 자동화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드런너랑 제이미터라는 두 가지의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 툴을 쓰고 있어요. 이제 물론 로드런너는 되게 비싸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오픈소스 기반의 제이미터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성능 테스트도 좀 우리 자동으로 하면 안 돼? 스테이지 서버나 상용 서버에 배포하고 나서 혹은 개발 서버에 배포하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TPS 나오는지 좀 확인하면 안 돼? 라는 궁금증에서 출발을 해서 뭐 서버를 거의 죽을 때까지 뭔가 스트레스를 주자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적정 TPS는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자. 자동으로. 관점에서 출발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마침 그 밴부 제이미터 어그리게이터라는 플러그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제이미터 쪽에 적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밴부 빌드가 끝나면 자동으로 이 부분들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레포트를 그리고 받아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적용을 해봤어요. 근데 레포트가 사실은 좀 약간은 좀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그라파나를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는 부분까지 붙여보면 어떨까 해서 사실 그라파나는 약간 이 밴부와 성능 시험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2단계로 연동을 해서 이런 성능 지표들을 빌드 후에 관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많은 시스템에서 쓰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많이 쓰고 있지는 않고 지금 저희 주요 서비스들 예를 들어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도입한 서비스 데스크라든지 이런 모니터링 용도를 위해서 빌드 후에 성능 테스트하고 그라파나를 통해서 이런 추이들을 살펴보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 되게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한 30분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혹시 쿠버네티스는 다 아시나요? 그럼 도커는 아시나요? 예, 지금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 환경 중에 가장 핫한 플랫폼이 지금 도커죠. 도커이고 그런 여러 도커 이미지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해줄 수 있는 애가 지금 구글에서 만든 쿠버네티스라는 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장에서는 컨테이너 가상화 플랫폼과 어떻게 이 ADLM 소프트웨어들이 협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이디어와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 장애가 났어요. 아니면은 저희가 서비스 배포 작업을 해요. 그동안은 클라이언트, 고객들의 콜이 그 장비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서비스를 절차를 하거든요. 그 절차를 할 때 그 진입하는 고객들을 위한 안내 페이지, 공지 페이지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보통은 다 서버를 한 대 마련을 해놓고 물리 서버든 가상 서버든 한 대 마련을 해놓고 그때마다 DNS 절차해가지고 옮겨놓고 도메인 바꿔놓고 뭐 이딴 짓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비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또 인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도커 이미지를 미리 떠놓고 좀 뱀부 연결해가지고 띡띡띡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절차되고 공지 뿅 나오게 하자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런 걸 좀 해봤어요.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장애가 발생했어요. 급해 죽겠어요. 급해 죽겠는데 이거 언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커를 이용을 해서 장애 공지 전환도 지금 뭐 공사 중입니다. 서비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처리하는데도 저희가 도커, 쿠버네티스 그리고 뱀부 이런 것들을 연결을 했더니 뭐 최대 기간이 처리되는 기간이 1분도 안 걸리는 수준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지금 저희 배포 프로세스죠. 이슈가 생기면 코딩을 하고 커밋을 하고 커밋이 되면 뭐 트리거링 거쳐서 테스트 빌드 되고 아티팩트 만들어지면 릴리즈 되는 거. 이제 저희 그 가상화 플랫폼 도커가 들어가면서 혹은 쿠버네티스가 들어가면서 이 기본적인 흐름에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 아티팩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커 이미지를 만들고 이거를 도커 프라이빗 저장소에 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쿠버네티스로 보내서 쿠베 컨트롤이라 부르는 아이가 실제로 자기네들 도커 팜 안에 폿 안에 릴리즈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도커를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은 그 도커나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이 발표의 성향과 조금은 맞지 않는지라 자세한 설명은 좀 안 드릴게요. 그건 나중에 저희 그 파이어 사이트 챗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입니다. 장애가 났어요. 서비스 분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개발자들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은 서비스 공지 전환 빨리 후다닥 만들어야 되고요. 한쪽은 지금 고장난 장애 복구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장애 복구가 끝나면 공지 전환된 서비스 다시 옮겨놓고 서비스 연결해야 되고 장애가 종료가 되고 장애 복구를 열심히 끝낸 개발자들은 다시 밤새도록 원인 분석을 해야겠죠. 예. 근데 이런 부분이 도커 기반으로 바뀐 거죠. 자, 이것도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앞서 되게 빨리 지나가서 그런데요. 이 왼쪽이 개발자고요. 오른쪽이 관리자예요. 시나리오는 장애 발생 시 시스템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개발자와 관리자가 있어요. 홈페이지 접근을 해봤어요. 띡띡띡 누르는데 안 떠요. 와, 그래서 서비스 데스크 들어가요. 들어가서 야, 장애 났어. 빨리 공지 전환해.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자들한테는 이메일이나 저희는 힙챗 쓰니까 힙챗으로 뿅 하고 티켓이 날아가요. 그러면 내 간반 보드나 아니면 팝업 창에서 요 태스크네 하고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 아까랑 유사하죠? 작업 시작을 하고 바로 웹상에서 브랜치를 만들 겁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해당 레파지토리에 해당 브랜치로 긴급 배포용 브랜치를 생성을 하고요. 자, 작업 시작했어요. 이제 또 클론 받아야겠죠. 사실 이런 작업 줄일 수 있어요. 훨씬 더 줄일 수 있는데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부 수작업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소스 트리 안에서 내 티켓 확인하고 그다음에 바꿔야 될 텍스트 파일들 등을 이제 뭐 일부 수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는 대부분 템플릿을 만들어 놓아서 아주 극소수의 수정만 할 뿐이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 설명을 안 드리면 이따가 질문할 때 이거 수정은 많이 하는데요. 뭐 이러실 것 같아서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한 그냥 도커 이미지명 정도는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띡띡띡띡 수정을 하죠. 자, 지금 필요한 부분들 이제 뭐 대충 우리가 절차할 땐 요 정도가 수정이 될 겁니다. 라고 수정을 하고 이 수정된 파일들을 이제 스테이징으로 옮기죠. 스테이징으로 옮기고 이제 커밋을 할 겁니다. 뭐 커밋 할 때는 최소한 뭐 우리 티켓 번호 정도는 써줄 수 있는 거니까 해주고 얘를 커밋하는 순간 이제 얘는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 승인 절차를 좀 집어넣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자, 잠깐 옮길게요, 그러면. 안 되네요. 스킵이 안 되네요. 이게 그냥 넘어갈까요? 그럼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동영상까지 같이 배포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단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서비스 공지 올리는데 최소한 1분 미만으로 작업이 끝나요. 이렇게 텍스트까지 쳐서도요. 네.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마지막을 위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ADLM 소프트웨어의 컨셉추얼 아키텍처예요. S7 스위치 있고요. 엔진엑스로 이중화 해놨고요. 지라, 컴플런스, 비트버켓, 뱀부 이렇게 있는데 비용적인 이슈가 있어서 클러스터 버전으로는 구성을 못하고 그냥 단일 버전으로 돼 있어요. 그 얘네들이 뱀부나 뱀부 에이전트를 통해서 저희가 쿠버네티스나 저희가 K쇼핑이나 사내 기타 사내외 서비스들을 배포를 하고 있고 DB는 마리아DB를 쓰고 있고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로 하나는 그냥 돌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스탠바이 형태로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제목이 소규모 프로젝트 ADLM 지원인데요. 이걸 구성을 하려면요. 저희가 꽤 많은 돈을 들였어요. 사실은 유저 라이센스가 있어서요. 근데 보통 프로젝트는 10인 정도로 구성이 돼서 많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10명 정도 구성하려면 10명 정도 구성을 해서 프로젝트 진행을 하려면 지라 비용이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서버 라이센스 비용이? 한 10,000원쯤 들어요. 그럼 얘 써도 5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또 사실은 서버 비용은 있죠. 보통 10명 기준이면 제가 봤을 땐 서버는 한 대에서 2대 정도, 많아야 2대 정도면 다 이중화 셋을 제외한 나머지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 아이디어인데요. 얘네들을 지금 다 도커화를 해요. 도커로 이미지를 떠놓는 거죠. 그리고선 저희 쪽에 업무 요청이 와요. 자, 우리 10명짜리 프로젝트인데요. 이거 ADLM 구성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클릭 몇 번만 해요. 그럼 도커로 만들어진 이 셋이 배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 돈이 들겠죠. 얼마쯤? 한 10,000원, 한 40,000원 정도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내부 서비스를 할 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클라우드 써도 되죠. 아틀라시안 클라우드 써도 돼요. 걔네도 10,000원이에요. 근데 월 10,000원이에요. 월정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도커로 만들어 놓고 계속 배포를 해가면서 다수의 서버나 ADLM 서비스를 이렇게 찍어내듯이 쓰면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정말 이거야말로 자동화가 아닐까 하는 관점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봤고 조만간 저희가 한번 프로토타이핑이나 좀 실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그 설명을 드린
사례 중심의 극단적 자동화 방법에 대해서였고요.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저보다도 고생한 분들이 있어서 꼭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결론이에요. 결론이 지금 다 비어 있죠. 이게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아마 각 주제별로 필요하신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필요 없는 부분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제 마지막 바람은 이런 부분이 비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들 자기의 현업에서 혹은 자기가 관리하시는 부분에서 채우실 수 있는 게 있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결론을 좀 지어봤고요. 다음 장은 이 발표를 위해서 사실 저보다 준비를 많이 한 저희 팀원들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저는 데브옵스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팀원들을 잠깐 소개하기 전에 이번 발표 자료 역시 저희도 다 위키 컴플런스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댓글도 달고 캡처도 찍어서 올리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 팀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지금 이 모든 사례의 주인공들이세요. 이분 힙체다이지 이카님은 지금 도커나 쿠버네티스 전문가고 이번 발표를 통해서 동영상 편집 전문가로 거듭나셨고요. 이분은 20년 넘게 지금 인프라 거장이십니다. 이분이 이런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 다 내주시고 서버 관련된 부분 다 해주시고요. 이분도 윈도우 서버 전문가고 이분 DNS 전문가고 마찬가지로 10년. 이분은 성능 시험의 달인이시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만들고 저희 회사가 데브옵스를 운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김헌웅이고요. 힙체가이드는 이민한데요. 왜 이민한지 궁금하세요?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2009년이나 2010년 정도에도 KTH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서 이 애자일 툴킷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되게 많이는 아니고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블로그 없어서 이걸 확인하실 수는 없는데 어떤 분이 친절하게 아카이빙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구글에서 애자일 툴킷의 과거까지만 치시면 아마 제가 작성했던 글들, 우리가 지라를 왜 도입했고 어떻게 도입했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해야 되고 우리가 공유와 개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조금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